이것도 엄청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야. 엄청 많이. 혹시 보물 1호가 있나요? 가장 아끼는 보물 1호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지민이 보물 1호. 스마트폰. 서경이는? 어? 노트북? 정현이는? 제가 살아오면서 적었던 아이템들에 대한 노트장. 노트. 창업 아이템을 기록한 노트. 채이는? 스마트폰. 은영이는? 저? 너는 보물이 아니여. 그 말고, 사람 말고. 부모님이요, 막 이러지 말고. 준현이? 저는 일기장이요. 일기장. 은재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일기장. 일기장. 현수는? 스마트폰. 혜승이는? 배워왔던 지식. 배웠던 지식? 지식이 보물이야. 지식이 꼴 보물이다. 현욱이는? 스마트폰. 지수는? 문제지. 이 보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성격이 있어야 되는데 되게 유일하고 대체 가능성이 없어야 돼. 그지? 예를 들면은 100원짜리가 있는데 그 100원짜리가 그냥 말 그대로 돈의 값어치를 나타내는 100원이면은 대체 가능성이 있지. 근데 이 100원에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사인을 해줬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럼 그때부터 대체 가능성이 없어지지. 그러면 이제 보물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대체 가능성이 없어야 되고 지금처럼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야 돼. 근데 그 의미는 너네들이 그냥 무턱대고 추상적으로 집어넣는 의미가 아니라 너네들의 뭐야? 활동과 경험의 축적을 얘기하는 거고 이를 통해서 뭐를 가장 의미 있게 보는지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거야 사실은. 근데 너네가 종종 요즘 시대에는 너네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핸드폰,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핸드폰이 보물이냐? 아니라는 거야. 왜? 대학교 입학하면 싹 다 바꿀 거잖아. 그지? 근데 그게 무슨 보물이야? 어차피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버릴 건데. 그치? 버릴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버릴 수 없는 거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만의 뭐가 이제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너네가 핸드폰이 중요한 이유는 핸드폰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 사진과 추억이 있고 대화 기록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은 인스타나 SNS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계정이 접속만 되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핸드폰이 사실은 보물이 될 수는 없는 거야, 결국에. 그지? 그래서 보통은 뭐 편지라든가 일기장이라든가 뭐 어떤 책 같은 거라든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문제집이라든가 자, 근데 여기에서 결국엔 뭐야? 이것까지 좀 한번 반영을 해준다면은 그냥 나 혼자 푼 문제집보다는 어떤 문제지? 뭐 멘토멘티 활동을 하면서 내가 정리했던 문제집, 나만의 뭐 어떤 정리 노트 뭐 이런 거, 그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떤 창업 아이템을 기록했던 나만의 노트 뭐 이런 것들, 그지? 그런 게 이제 보물이 돼야 된다. 실제로 너네 막 주제탐구 보고서라든가 동아리 보고서 같은 거 한 번 쓸 때 머리 겁나 아프잖아. 그지? 혹은 뭐 자작자동차 만들기 대회, 건축물 만들기 대회 나갔잖아. 그지? 근데 그거 막 2주 동안 밤새면서 만들었는데 대회 끝나면 막 발로 차버려?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그게 나한테 보물이 되는 거라고, 결국에. 그때 만들었던 어설픈 자동차, 어설픈 건축물, 어설픈 뭐 통계 대회, 뭐라고 해야 돼? 피켓,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게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야, 결국에. 그래서 너네가 얼마만큼 고등학교 생활을 붙여봐봐. 의미 있는 활동을 해왔는지를 보는 거야. 고등학교 생활에서 얼마만큼 의미 있는 활동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다는 거야. 너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봉사활동 갔어. 그럼 봉사활동을 너네가 잘했다고 쳐봐봐. 할머니 저 오늘 마지막이에요. 뭐 앞으로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때?
머리핀이라도 하나 준단 말이야. 사탕이라도 하나 준다고, 그지? 그게 보물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겠지? 그거를 한번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보고. 뭐 쌤도 이제 고등학교 뭐 초중고 뭐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하고 좋은 이제 사제 관계를 잘 맺어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초중학교 때는 문제집이나 뭐 펜 같은 것도 많이 받았었고, 고등학교 때 특히 의미 있게 받았던 선물이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되게 문학을 되게 좋아했었거든. 문학 소년이었어 엄청.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연어라는 책 너네도 아마 배울 거야, 그지? 배우고 이제 읽을 텐데, 쌤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연어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대회가 있었거든. 그 중에서 이제 1등을 해서 문학 선생님이 누구한테까지 얘기를 했냐면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전교생이 있는 그 강당에서 그 감상문을 읽는 그런 이제 활동들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하여튼 문학 선생님하고 되게 교류가 많았었는데, 쌤이 되게 모범생일 때는 되게 모범생이고 학생회장하고 공부도 잘했으니까, 근데 반항할 때는 엄청 반항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선생님들 얘기하는데 막 나가버리고 막 붙잡혀갖고 다시 두들겨 맞고 막 이런 이제 경험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모습들을 문학 선생님이 보더니 너는 너무 치열하대.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치열하대.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승부욕이 너무 세고, 뭘 하려고 해도 너무 잘하려고 하고, 반응도 너무 극심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 치열함이 자칫 잘못하면 남을 찌를 수 있다는 거를 편지로 써줬었어, 쌤한테. 편지로 써서 책에다가 이렇게 껴서 기형도라는 책을 선물로 해줬었거든. 근데 그런 이제 선물도 받았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봐. 알겠지? 그러면 이제 좋은 이제 추억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야. 하나만 더 할 건데, 10억이 생겼어. 뭐 할래? 지수 10억이 생기면 뭐 할 거야? 일단 집부터 하나 사고, 또 차 사고. 차는 뭐 살 거야? 대형 SUV 살 거야? 현욱이는? 은행에 넣어서 이자 받아서. 이자 받아먹고 살 것 같아? 근데 은행 이자는 사실 뭐 거의 없어. 은행에다 넣어도. 혜승이는? 로또를 사겠어. 로또를 10억어치를 산다고? 대단하다. 10억이 100억 되게? 너네가 이제 봐봐. 이렇게 아까 좀 전에 물어봤거든. 졸업 후 혹은 직업을 가지면 가장 하고 싶은 일. 근데 이게 결국엔 어떻게 얘기했냐면, 전문성과 권위를 가졌을 때 내 어떤 2단계 목표나 혹은 최종 목표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어. 근데 솔직히 우리 인생을 살면서 최종 목표는 뭐니? 잘 먹고 잘 사는 거 정도가 될 수 있겠지. 그지? 자, 근데 잘 봐봐. 너네가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 대학에 가는데, 대학에 가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이거는 떼놓을 수가 없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졸업하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취직하려고 하는 거야. 취업하려고. 직업을 가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25세부터 쎄 빠지게 일을 할 거야. 60세까지. 정년까지. 겁나게 일을 하고서 좀 쉴만 할까 그랬는데 100세까지 살아야 돼. 너네가 40년 동안 번 걸로 나머지 40년을 살아야 돼. 실제로. 근데 이때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능력이나 힘이 현저히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할 수 있을 때 바짝 해놓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야 조금이라도 편할 테니까, 그지? 자, 그러면 직업을 가지는데 다시 또 이 얘기를 할게. 너네 아마 학교에서 배웠어. 분명히 직업과 진로 시간이나 사회문화 시간 이럴 때 배우거든. 직업이 가지는 의미가 뭐야? 첫 번째는 돈이야, 그지? 두 번째는 뭐지? 직업을 가지는 이유 아니면 직업의 본질적인 의미. 학교에서 배울 텐데? 중학교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배웠어, 분명히.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자아실현이거든? 예를 들어서 똑같이 300만 원 벌어. 똑같이 300만 원 버는데 그냥 저기 뭐 어디 이거 뭘 비유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냥 할게. 그래도 원래 비유하면 안 되는데 직업이니까. 그냥 저기 뭐 어디 행정관공서에서 그냥 앉아서 도장 찍는 일 할래? 의사 할래?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관공서에서 도장 찍는 일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어떤 의사가 더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지?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똑같은 돈벌이를 하더라도 자아실현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니?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야? 혼자만 할 거야? 사회적 기여거든. 지원동기에서 그래서 이거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 맞지? 여기에서 뭐를 해결을 해주겠다는 거야? 돈 해결해 주겠다고. 그랬을 때 니네 무슨 사회적 기여를 하고 싶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뭔 얘기인지 알겠어? 니네 10억이면 얼마를 모아야 되냐? 한 달에 100만 원씩 100달을 모으면 1억이야. 100달이면 8년이거든? 10억 모으려면 80년 적금해야 돼. 근데 한 달에 100만원씩 적금하는 거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어려워. 생각보다 어려워. 물론 내가 나중에 10년차 과장이 돼서 한 달에 한 200, 300씩 적금을 붓는다고 해도 200만원씩 해도 40년을 벌어야 된다고. 되게 어마어마한 그 돈을 해결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뭐가 해결이 되겠어? 돈이 해결이 되니까 자아실현을 하는 걸 빨리 도와주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걸 가지고 니네가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하고 싶냐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0억이 생기면 차 살래요? 집 살래요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 직업에서의 의미를 채웠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10억이 생겼어. 그럼 봐봐. 너네 꿈이 맨날 그거 아니야? 자동차 개발자, 생명공학 연구원 뭐 이런 거잖아. 결국에는. 그지? 보통 일반적으로.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되냐면 10억 갖고 연구소 설립해야지. 왜? 자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물론 지금은 전문성이 없어. 근데 10억이 있으면은 내가 전문성 없어도 돼. 뭐 하면 되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자원을 투입하면 된단 말이야. 인력과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단 말이야. 연구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연구소 설립하면 되고 기업을 차릴 수가 있어. 봉사하고 싶다며 봉사단체 설립할 수 있단 말이야. 절대 기부는 얘기하지 마. 알겠지? 일단 첫 번째 거짓말이고. 왜? 야, 지금 1,000원 있는데 500원도 못 내는데 10억 있을 때 돈을 내놓는다고? 말이 안 돼. 1,000원 있을 때도 500원 내놓을 줄 알아야 10억 있을 때도 돈을 내놓을 줄 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기가 이제 되게 힘들어.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나도 쌤도 되게 존경스럽다고 생각하거든. 뭐 연예인 중에서는 막 진우션인가? 걔네 막 엄청 기부하잖아, 그지? 근데 걔네는 또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근데 기부는 하지 마, 기부는. 근데 왜 기부는 하면 안 되냐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라 기부는 효용이 없어. 효용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100만 원씩 1,000명한테 나눠주면 끝이야. 되게 여기서 모을 때는 되게 힘든데 나눠줄 때는 겁나 빨라. 1,000명한테 나눠주면 그냥 끝이야. 근데 100만 원 솔직히 한 사람한테 아무리 우리 지금 긴급재난지원금도 받지만 100만 원 나눠줘서 100만 원 갖고 뭐 얼마를 버티겠어, 솔직히.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 쌤 여기 월세가 150인데 한 달 월세도 안 나온다고 100만 원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부가 그게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효용이 없어. 차라리 그럴 바에는 10억짜리 단체를 만들면 이 단체가 굴러가기 시작할 거야. 그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거든. 그 다음에 나만의 뭐를 차릴 수가 있어? 유치원 차릴 수 있고 어린이집 차릴 수 있고 학교까지는 아니어도 그지? 하다못해 보육원 같은 거 차릴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그런 거 이제 교육기관 이런 게.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어? 개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공무원 분야라고 쳐. 그럼 공무원 분야는 뭐 할 게 없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동료 복지를 위한 기금을 만들 수가 있어. 예를 들면은 경찰이 되고 소방관이 된다. 그럼 경찰 소방관들 당연히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기도 해. 뭐 재해보상금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재해보상금이 나와도 그 유족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지? 그럼 내가 경찰이야, 소방관이야. 그럼 내 이 10억을 어디다 쓰고 싶냐면은 물론 내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2, 3억이 필요하겠지만 나머지 6, 7억이 남는 거는 내 동료들이 이제 뭐 재해를 당했을 때 혹은 사망했을 때 그 동료들의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기금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거든, 결국에는.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어. 그래서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가지고 쓸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이게 보여야 역시 마찬가지. 아, 니네가 진짜 좀 전에 얘기했던 지원 동기가 사실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지원 동기는 겁나 거창하게 얘기해놓고 10억 생기면 뭐 할 거야? 하하, 집 사야죠. 뭐 이러면은 이 지원 동기가 뭐가 돼버리냐면 가짜가 돼버려.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거를 좀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난주에 10회차 숙제를 줬어. 무인도에 가지고 가고 싶은 3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이제 했었지, 그지? 은서는 뭐 가져가고 싶어? 어떤 거? 구급상자 가져간다고? 뭐 누구를 치료해 줄 거야? 자기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해서? 재윤이는 뭘 가져가고 싶어? 조명탄이랑 카메라. 조명탄이랑 카메라. 카메라는 왜 가져가는 거야? 제가 브이로그 찍어서 나중에 무인도에 가면 이렇게 살아라고 알려주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좀 한번 해볼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면접 질문들이 나올 텐데, 이 질문들은 기본 질문이 있는가 하면 이 기본을 바탕으로 응용하는 질문들이 있어. 기본을 바탕으로 응용하는 질문들. 기본 질문은 사실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서 준비를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까도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당신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혹은 졸업 후의 목표는 뭡니까? 혹은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왜 2단계 목표를 설정해서 준비를 한다고 했었지, 그지? 근데 이거를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바꾸면 어려워진다고? 10억이 생긴다면 어디다 쓸래? 이렇게 되면 어려워진다고 그랬지? 근데 결국은 같은 취지의 질문이라고 했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또 기본 질문이 뭐가 있냐면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 이거는 다 있잖아, 그지? 그래서 당연히 예상 질문이고. 근데 응용 질문으로 갈등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어떻게 만드냐면 A 학생이 B 학생의 시험 답안을 보고 쓰는 걸 목격했다. 그럼 본인은 거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것도 갈등이 지금 생긴 거거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면 어때? 어렵게 느껴지지? 지금도 똑같은 거야. 무인도에 가져가면 무엇을 가져가고 싶냐라고 질문을 했어. 그러면 이 기본은 어디에서 파생이 되는 거냐면 무인도라는 데가 사실 되게 행복하고 살기 좋은 데겠어? 아니면은 좀 척박하고 고립되고 힘든 곳이겠어? 척박하고 고립되고 힘든 곳이지. 즉 무슨 얘기냐면 무인도가 인생을 살면서 혹시 어려움이나 혹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나 실패를 겪게 된다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을 해볼래?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랑 똑같을 수 있다는 거야, 결국에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열려있기 때문에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취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워. 그러니까 무인도라고 하는 곳 자체가 고립되어 있고 척박하고 뭔가 힘들고 자 이런 곳이거든. 그럼 이게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내가 세 가지를 가져간다고 해서 쌤이 뭐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냐면 라이터나 뭐 핸드폰이나 뭐 식량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에 불과하냐면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거야. 근데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소모품은 아닐 거란 말이야. 물을 가져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물을 거기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먹는다든가 빗물을 받아서 먹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지? 불도 마찬가지야. 라이터를 가져갈 게 아니라 내가 부싯돌로 불을 켠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내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소모품은 가져가지 말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척박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바로 뭐야? 지식과 기술 혹은 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결국에는 그지? 그러면 지식과 지혜를 대변할 수 있는 게 결국 뭐가 있냐면 책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무인도에 간다 그랬을 때 책 혹은 양적인 한계가 없단 말이야. 책을 한 권만 들고 간다 혹은 10권을 들고 간다 이런 양적인 한계가 없으니까 난 무인도에 가게 되면 뭐를 가져가겠다? 도서관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무인도에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책에서 찾아볼 수 있고 벗어나기 위한 방법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인생에서 어려움이 겪었을 때도 마찬가지 뭘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겠어? 책을 보면서 성현들 혹은 내 선배들,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고 조언들을 보고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도 찾아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책 같은 걸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어. 지금도 얘기했지만 물 가져가고 식량 가져가는 것보단 물을 생산하고 식량을 채집하고 수렵하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 그지? 그러면 사실은 필요한 게 없다는 거야, 결국. 그래서 나는 차라리 무인도 갈 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단지 뭐를 가지고 가겠다?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살고자 하는 의지. 그 다음에 포기하면 어때? 죽겠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 다음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희망을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꼭 뭔가를 들고 가겠다가 아니라 의지와 끈기와 희망이 있으면 무인도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어려움이 닥쳐도 어떻다? 성공하고 그리고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지 결국에는. 그지? 그래서 그렇게 조금 창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차별화된 답변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방법도 있어. 무인도가 뭔가 고립되어 있잖아. 세상과 고립되고 단절되어 있다고. 그럼 이런 부분에서 창의성을 발휘한다면 어떻게 발휘할 수 있냐면 의료보건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질병, 암, 뭐 바이러스 뭐 이런 걸 가져가서 무인도에 다 때려 박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경찰이나 뭐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가장 조금 요즘에 떠오르는 막 흉악 극악무도한 범죄자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누가 있어? 뭐 조두순 같은 애들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조두순 데려가겠다 무인도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도 돼. 아니면 그냥 범죄자들을 데려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무인도에 가면 나는 차라리 이 세상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져가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요즘에 문제되는 게 뭐 혐오 같은 것들이 있어. 뭐 노인 혐오,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막 이런 것도 있지. 혐오를 가져가겠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내가 이 어떤 희생정신을 보여주는 거야, 결국엔. 그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어때? 창의성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너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이걸 보여줌으로써 결국 나의 뭐를 또 나타낼 수 있어? 가치관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정해진 답변은 물론 없어. 그치? 이게 뭐 정답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3번까지 한번 연습을 해본 거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회차 다시 가치관 1번에 성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너무 좀 단순해. 그래서 그냥 예시 질문들인데
뭐 성형은 당연히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도의 성형이라면 뭐 충분히 찬성할 수 있겠지만 너무 과도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본질 혹은 개성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과도한 성형들은 반대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되고. 이번에 고등학생들의 화장도 마찬가지야.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의 화장은 괜찮겠지만 혹은 뭐 예의를 차리는 정도 혹은 깔끔하게 보이는 정도의 화장은 괜찮겠지만 너무 진한 색조 화장이나 어른들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무분별한 화장들은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자주 나왔던 일반적인 질문들이야. 자주 나왔던 일반적인 질문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냐? 요런 거는 좀 한번 준비를 해주는 게 좋아. 왜냐면 너네들 한자를 좀 많이 모르는 편인데 이 사자성어라는 게 고등학교 시절 꼭 한문 교육을 배웠느냐 이게 아니라 지성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과 교양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사자성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너네들 지금 현재의 지적 수준에서 막 쥐어짜려고 하지 말고 검색을 해. 차라리 검색을 해서 조금 나의 어떤 의지나 혹은 생활신조와 관련되는 사자성어들이 있다면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 단순한 예로 따지자면 수적천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 물 숫자에 방울적이야. 물방울이 천, 뚫는다. 석, 돌석. 그래서 물방울이 한 곳에 집중해서 떨어지면 돌도 뚫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한 가지에 열중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의 이제 사자성어인데, 그러면서 내가 이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노력을 여기서 표현해 주면은 충분히 합격하기 위한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런 류의 사자성어를 한번 찾아보면은 좋겠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찾아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4번에다 별표하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너네가 이제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질문도 많이 하는데,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잖아. 그럼 거기에서 뭐 오늘 면접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준비가 되지 못했고 부족한 저의 답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있지? 하지 마. 그런 거 전혀 의미가 없는 답변이야.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상황에 따라 달라. 케이스별로 전부 다 다르다. 첫 번째, 만약에 자기소개를 묻지 않았어. 자기소개 묻는 학교도 있고 안 묻는 학교도 있거든. 요즘에는 한 반반이라고 보면 돼. 50대 50, 50% 정도. 묻지 않았으면 차라리 너네가 잘 준비해 놓은 자기소개를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얘기해도 괜찮고. 두 번째는 자기소개를 했어. 그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가 나올 거야. 그래서 지원 동기나 혹은 20년 혹은 30년 후의 모습 혹은 최종 목표, 우리 졸업 후 목표라든가 아니면 10억이 생긴다면 이런 거 답변 만든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걸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30년 후에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면은 교사로서가 아니라 제2의 교육자로서 뭐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교재를 만들고 싶습니다. 혹은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세 번째, 근데 이거를 다 했어. 면접을 하는 중간중간에 이게 다 나온 거야. 자기소개도 하고 지원 동기도 하고 뭐 어떤 최종 목표도 한번 얘기하고 다 했어. 그러면은 생활신조를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1, 2번을 다 했다면 생활신조를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약에 이것도 또 다 했어. 그러면은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노력. 한마디로 우리가 합격해야 하는 이유, 이게 되겠지. 저는 이런 노력도 하고 이런 노력도 하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경험도 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학과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가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될 거야. 근데 마찬가지야. 이것까지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으면
사실은 면접을 잘 본 거야. 이미 면접을 잘 본 거거든. 그럼 거기에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에다가 굳이 또 막 뭔가 구차하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쌤이 생각할 땐 이걸 다 했다면 차라리 짧고 굵게 하고 나와라. 어떻게 하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내년 3월에 뵙겠습니다 하고 끝내. 그래서 짧고 굵게 그냥 합격한 것처럼 이미 얘기를 해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년 3월에 뵙겠습니다. 아니면 내년 3월에 꼭 뵙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그냥 멘트를 날리고 그 다음에 면접을 맞춰주면 돼. 어차피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길어봤자 교수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 왜냐면 교수들도 면접이 일이야. 되게 하루 종일 되게 고생하면서 본단 말이야. 그래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런 정도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만들면 되고 크게 뭔가를 새롭게 답변을 짜려고 고생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은 지워.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이거는 지우고 SNS도 지워. 뒤에 가서 배울 거야. 자, 중요한 건 11회부터 여기가 또 중요해. 자, 일단 11회 1번 보면은 오늘 아침 먹고 왔니?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데 면접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초반에 할 수 있는 가벼운 질문들이 있어. 그러니까 똑똑하고 이제 들어가서 우리 지금 모의 면접처럼 안녕하십니까 하고 서 있어. 그러면은 앉으세요 하고 이제 앉았단 말이야. 그럼 교수가 생각보다 있잖아. 앉자마자 기계적으로 자기소개해 보세요. 장점이 뭐예요? 막 이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고 오는데 힘들었죠? 아침은 먹었나요? 뭐 우리 학교 와본 적 있어요? 이런 식의 그냥 아주 가벼운 질문들을 이제 한단 말이야.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식사는 했나요? 이 얘기야. 아침은 먹었나요? 혹은 점심 때 들어가면 점심은 먹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대답을 어떻게 할 거야? 현석이, 아침은 먹었나요? 뭘 망설여? 아침에 부모님들과 함께 먹고 왔습니다. 함께 먹고 왔습니다. 지윤이, 혹시 이른 시간에 왔는데 아침 식사는 했나요? 네, 저의 하루는 아침을 먹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아침을 먹고 다닙니다. 오케이, 아주 잘했어. 그런 거야. 보통 우리는 아침 먹었나요? 그러면 네, 먹고 왔습니다. 나 이러고 이제 얼어 있어. 그치? 그럼 안 먹었어.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안 먹었다고 불합격이고 먹었다고 합격시키고 할 만한 여지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면접을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보고 있다. 즉 애가 아니고 어른스럽게 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줄 거야.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건데 답변은 두 가지겠지. 네, 먹고 왔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먹고 왔으면 지윤이처럼 대답하는 게 가장 좋아. 네, 먹고 왔습니다. 저는 항상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아침을 거르지 않음으로써 하루에 에너지가 넘치는 활기찬 시작을 해오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뭐 또 이렇게 구구절절 할 필요 없이 네, 저는 항상 아침을 챙겨 먹기 때문에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을 챙겨 먹고 와서 면접을 힘있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쌤은 오히려 먹고 오지 않은 걸 추천할 거야. 먹고 왔다는 답변보다 먹고 오지 않았어. 왜? 자, 아침은 먹었나요? 아니요, 먹지 않았습니다. 사실 거리가 좀 멀어서 아침 일찍 서둘러 오느라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실에서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무슨 관에 학생 식당에 어떤 메뉴가 굉장히 맛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접을 빨리 끝내고 앞으로 제가 다닐 학교에 이 얘기를 꼭 넣어주는 거야. 학생 식당을 꼭 이용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제가 다닐 학교에 돈가스를 꼭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되게 친밀감이 생기기 시작을 해. 이걸 이제 동질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 동질화 전략. 그래서 이제 면접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의나 미팅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럴 때도 동질감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아침을 먹지 않았지만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창조관의 학생 식당에 돈가스 메뉴가 굉장히 맛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다닐 학교의 돈가스 맛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면접 끝나자마자 빨리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미 합격한 것과 같은 동질감을 굉장히 크게 느낀다. 여기서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되게 좋아져. 그러면 그 다음 면접부터 되게 편안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해.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래서 이런 답변을 좀 해주고, 실제로 가면 대기실에 선배들이 무조건 있어. 이건 100%야. 무조건 있어. 대면 면접이라면. 그래서 무조건 선배들한테 물어봐. 혹시 여기 학생 식당에 무슨 관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얘기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메뉴를 파나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얘기해 줄 거야, 선배들이. 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접근하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자, 두 번째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정도의 질문들이 아침 일찍 오는데 힘들었죠? 오는데 힘들었죠? 누구와 함께 왔나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와본 적 있어요? 이러고. 자, 여기서 이미 힌트가 걸린 거야. 우리 지난주에 뭐 했냐면 학교를 본 소감 이거 했었지, 그지? 똑같아. 그래서 딱 앉자마자 우리 학교 와본 적 있어요? 자, 보통 어디에서 많이 물어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 좀 미치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 뭐 어떤 공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막 저기 이제 서천에 있는 뭐 한서대 되게 유명하지만 뭐 한서대 이런 데는 대중교통이 좀 미치기가 어려워. 가천대 마찬가지. 근데 인서울 학교들은 또 어때? 지하철역 내리자마자 막 정문이야. 경기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학교는 좀 이제 찾기가 쉬운 반면 또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거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답변들이 나와. 그러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 케이스는 부모님과 함께 왔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 또 그렇게 많이 갈 거고 너네들이. 그러면 정말 그렇게 얘기해. 누구와 함께 왔어요? 그럼 부모님하고 같이 왔다. 오늘 첫 면접이라서 부모님께서 마침 시간이 되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쯤 밖에서 대기 중이실 텐데 저보다 더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밝게 인사를 드리고 면접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면접이 끝나고 나면 부모님과 함께 캠퍼스 교정을 한번 둘러보고 대기실에서 선배들한테 물어봤는데 무슨 학생 식당에 어떤 메뉴가 맛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앞으로 제가 다닐 학교의 모습을 둘러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예비대학생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좋다는 얘기야. 충분히 가능하지. 두 번째, 너무너무 대중교통이 편해서 실제로 혼자 갔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저는 뭐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 아니면은 그 스쿨버스가 또 운행을 되게 많이 해, 실제로. 그래서 스쿨버스를 타고 혼자서 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연결해야 될 건 결국 뭐겠어? 학교를 본 소감을 얘기를 해준 거야. 진입로에 들어가면서, 그지? 그래서 학교를 본 소감.
들어오면서 봤는데, 지하철역에서부터 걸어오는 내내 많은 학생들과 함께 걸어오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무슨 대학교의 대학생이 된 것 같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교정을 보면서 혹은 교문을 보면서 혹은 저를 뭐 어떤 동상을 보면서 꼭 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광활한 뭐를 보고 혹은 저런 예쁜 뭐를 보면서 저도 꼭 이 대학교의 학생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힘찬 발걸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얘 되게 역시 마찬가지야. 되게 뭔가 적극적이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이 학교에 대한 어떤 애정이 풀풀 풍겨나는구나 이런 모습을 이제 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은 충분히 좋다. 알겠지? 그래서 별거 아닌 질문이지만 이미 나는 면접에서 합격한 것 같은 냄새를 막 풍겨주는 거야. 그러면은 교수들이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하고 되게 어른스럽다 속으로 생각을 할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죠? 누구랑 함께 왔나요? 네, 부모님이 데려다 주셨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해봐. 어때? 애 같단 말이야. 너네는 이제 곧 2달 후면은 성인이 될 거거든? 근데 아직도 어때? 애 같아. 그러면 교수들도 아이고 애기들 그냥 애기들 이렇게밖에 안 보여.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어른스러운 대학생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굉장히 좋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좀 잘 해주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3번째. 긴장을 푸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 웬만하면 근데 너네가 앞으로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긴장한 듯한 모습 자체가 안 보여야 돼.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거야. 알겠지? 긴장한 듯한 모습 자체가 보이지 않아야 돼. 그래야 답변에서도 저는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니면서 생각보다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나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긴장을 좀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오늘은 그 일반 발표와는 달리 면접이기 때문에 조금 긴장이 되지만 밖에서 대기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잘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역시 마찬가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 이거는 이제 팁인데 실제 긴장을 푸는 법을 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실제 긴장을 푸는 법. 앞으로 면접을 갈 시즌이 보통 11월, 12월이잖아. 생각보다 되게 추워. 생각보다 춥고, 대학 캠퍼스가 난방이 잘 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 근데 외투를 입고 갔다가 외투를 벗고 들어가야 돼. 아니면 벗고 기다리게 될 거야, 아마. 그러면 생각보다 이제 긴장을 하면은 되게 좀 막 오들오들 좀 떨리고 몸이 경직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때는 일반적으로 좀 앉아서 기다릴 때 있잖아. 눈을 좀 감고 심호흡을 좀 하는 거. 일단 그 당연히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고. 2번째는, 몸에 힘을 있잖아. 주먹부터 천천히 온몸에 힘을 다 줘. 주먹, 팔, 그 다음 몸통, 허리, 허벅지, 종아리까지 힘을 쭉 주고 다시 한번 쭉 풀어. 그 다음에 다시 힘을 쫙 줬다가 빨래 짜듯이 쫙 줬다가 다시 좀 또 힘을 좀 빼고 이렇게 한 3번 정도만 하면 기본적으로 근육이 조금 경직됐던 것들이 풀리고 근육이 풀리면 좀 뭔가 떨리는 그런 마음 같은 것도 조금 내려가기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고 뭐 보통 면접 보기 전에 막 우황청심원 같은 거 먹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릴렉스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약들을 처방받는 친구들도 종종 있는데 그런 약들을 먹는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 그리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 너네 아직 어리고 약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이제 먹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생각보다 부작용이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눈동자가 풀려버려. 이렇게 풀려버리거든.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약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열흘 전 혹은 2주 전부터 한 번은 먹어봐야 돼. 혹시 먹는다면 절대 근데 권장하는 건 아니야. 혹시 먹는다면 2주 전부터. 그래서 자기가 하나를 다 먹어야 되는 건지 반알 정도 먹어야 효과가 나오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괜히 들었다고 약 먹지 마. 근데 자, 그 다음 4번째 면접을 준비하면서 혹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너네들이 생각했을 때 면접에서 어려운 점은 딱 하나야. 뭐냐면 정답이 없다는 부분이지 결국엔. 그지? 원래 학창시절에 우리가 공부하던 부분들은 정답이나 해설들이 있어.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면접은 정답도 없고 어떤 해설이 없다는 부분이 사실은 좀 초반에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만 결국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지?
나의 의지를 보여주고 내 어떤 활동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반추해 보면서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일기를 쓰듯이 저의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씩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즐거운 학창 시절을 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면접을 준비하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답변들이 굉장히 좋은 답변이 될 거야. 자, 그 다음 면접 보러 오기 전 누가 가장 응원해줬나요? 요거는 우리 배웠지? 9회의 7번. 합격하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냐? 이게 결국 누가 가장 많이 응원해줬냐? 이 얘기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일상생활 요거는 빼세요. 어차피 뒤에 또 다 겹쳐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1회차까지 끝난 거야.